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현대바이오하고 동방해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종목 다 굉장히 핫하죠. 현대바이오 보면 이때 20년도 12월,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현대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핫하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은지, 또 앞으로 추가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대응법에 관해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도 마찬가지로 이 쿠팡 관련주로 엮이면서 1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상한가 점상, 그러고 횡보했다가 다시 상한가, 다시 이제 이 횟수로 보면은 이제 1차 큰 상승, 그 다음 조정, 2차 큰 상승, 조정인데, 과연 3차가 나올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해볼게요. 항상 참조사항이고, 저런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보다는 일단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이 많이 연결돼 있고, 자, 현대바이오도 각종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들이 자리가 굉장히 높죠. 또 위험성도 알아야 되고 해서, 자, 한번 천천히 차트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바이오를 보면, 일단 차트를 볼 때는 이 가장 큰 흐름인 월봉의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지수 차트, 지수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물론, 지수를 이겨내고 크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은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게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수를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월봉 차트죠. 월봉을 보고 현주가의 위치를 판단하는 게 가장 조금 합리적인데, 이 친구는 중요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은 게 한 두 번이 돼요. 올해 것만 살펴보면 이 친구가 그동안 이렇게 있던 가격대가 저점인 5,600원대를 대비해서 고점인 21,000원. 자, 이 공간에서 있었는데 21,000원 맞고 떨어지고, 또 이 5월 달에도 이제 고점이 한 11,700원 이 정도 가고,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이런 주식인데, 이 중요한 매물대를 빵 뚫었습니다. 언제 뚫었냐면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12월이에요. 근데 20년도 12월 뚫어놓고 이 자리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 장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초의 5개월 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월간 오르는 동안 5개월 선 이탈한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5개월 선 딱 이탈하면서 주식이 무너졌죠. 마찬가지예요. 현대바이오도 이제 밑에서 장기적으로 사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 주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저가의 위치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친구가 코로나 사태로 3월 달에 저점을 친 게 6,300원이고, 지금 이제 고점이 66,000원까지 갔다 왔어요. 자, 6,300원 저점을 찍고 66,000원 갔다 왔다는 얘기, 10배 올라갔다는 얘기죠. 물론 20배도 갈 수 있고 30배도 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 월봉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주식을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걸 결정해 주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밑에서 사모아서, 자, 나는 얘를 가지고 4, 5개월간 들고 갈 거야. 이렇게 길게 장기 투자도 아니고, 또 중간에 뛰들어가서 스윙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가장 근처에, 이 근처에서 사게 된다면 말 그대로 잘못된 매매라기보다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벌써 10배 올라온 종목을, 물론 20배, 30배 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면, 이럴 때선 장기 투자보다는 어쨌거나 단타 정도 위주의 그 매매법이 제일 좋겠죠. 정상황이 좋으면 스윙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단기적인 투자가 좋아 보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의 5주선, 상승을 잘 하다가, 이렇게 5주선이 타면 한 2, 3주, 보통 한 달 정도 조정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 놓고 다시 5주선 회복이 중요한데, 자, 현대바이오는 이렇게 5주선 회복해주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주선을 이탈을 하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들어오고, 그 조정이 깊어지면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일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핫하죠. 현대바이오 친구. 이때가 언제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2월 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가를 시작하는 이후로 이때 상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급하게 안 올라가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 급하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가격 조정이 되게 짧게 들어왔어요. 보통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깊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을 주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월봉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중요하게 생긴 이 변곡점,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인 선으로 그려놓은 이 쌍봉이 생겼죠. 자, 이 쌍봉을 그려서 중요한 매물대가 됐는데 이 매물대를 뚫어버리고 안착을 했어요. 자, 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요한 매물대를 뚫었으면 안착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날 이 27% 가져갔었어요. 사실 그래놓고 다음날 조금 떨어지고 위협을 줬죠. 10%씩 그렇지만 엄청나게 이쁘게 안착했죠. 자, 이렇게 자 안착해놓고 단 한 번도 이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죠. 그래서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어떤 자리 변곡점을 돌파했으면 그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밑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이 친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자리 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 매수나 매도를 할 때는 어쨌거나 여 밑에까지 떨어진 이제 폭이 너무 크니까 벌써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주봉에서 저번 주는 일단 5주선에서 잘 끝났지만 여기부터 추세를 하락해서 5주선으로 자꾸 가까이 올수록 즉 5주선이 따라 올라가 있죠. 조금 위협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주선을 이탈할 때 가장 경계 상황이 되고 일봉에서 가깝게는 요렇게 11선, 지금 11선 잘 지켜주고 있죠. 꼬리 달고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이때 형성된 12월 20일 날 형성된 이 고점이 이 근처인데 저 자리를 깨게 되면 이 11선 깨게 되면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고 이때가 아마 이 황금일선인 20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20일간의 평균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등평균선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선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선까지 깨지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지금부터 대응할 때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그 투자하기에는 너무 높죠. 월봉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6천원짜리가 6만원 된 거니까 지금부터 대응할 때 철저히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자 손절도 빠르게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또 이런 중요한 자리를 깨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럴 때 그냥 홀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거나 주식을 높은 위치에 샀으면 그만큼 다른 밑에서 안전하게 산 종목보다 더 튼튼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보통 보면 잠 편하게 잘 수 있는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이 보면 월봉에서 되게 낮은 위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면 자 언젠간 상승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낮은 종목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월봉에서 벌써 높고 자 주봉에서도 이렇게 고점을 향해 가고 있으면 하루하루 주식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날 27% 갔다가 이렇게 긴 음봉이 떨어졌는데 거래량도 좀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도 이 자리를 돌파해 줘야 결국은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여부와 가깝게는 1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거를 꼭 정확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 이탈하면 철저하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미리 짜놔야 되고 주식은 결국 계획을 동반한 그 대응 영역이죠.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 큰 수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대응법은 사실 이렇게 큰 시세를 줬다가 중요한 변곡점, 즉 이때 이 20년도 12월 달하고 1월 달에 형성된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돌아나가고 매수세 들어왔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대응법이긴 했지만 이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아깝다고 여기서 사버리면 굉장히 고점에 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방송에서도 아마 저는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이때 방송에서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매도할 이유가 없고 이 자리를 찍고부터 자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만큼 변곡점의 이력은 중요해요. 깨지 않아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요. 돌파해 줄 자리는 반드시 돌파해 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고 있어도 큰 손실을 보진 않고요. 이 자리 깨서 많이 내려오면 손실 있으면 딱 그만이니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쿠팡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동방이죠. 이 친구의 파괴력은 대단해요. 이때 1월 11일 날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고 있죠. 딱 한 번 이렇게 조정이 있었는데 자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이렇게 보름 정도 보름 거래일 정도 딱 그 옆으로 행보를 하고서 바로 다시 한번 상한가 점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지만 막상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면 뉴스가 터지고 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면 우린 그걸 이슈의 소멸이라고 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제 이 쿠팡이 비로소 상장을 하게 되면 자 모든 이슈는 다 소멸이 되고 이제 다 반영될 건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이에요. 이 주식의 뉴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뉴스가 어디서 뜨느냐가 중요하죠. 월봉 고점에서 이렇게 최대한 최고 높은 자리에서 모든 좋은 뉴스와 모든 좋은 호재는 다 터져요. 자, 그러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 되는데 못 지켜주고 음봉 맞고 길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 모든 호재가 선반영돼 있고 이제는 이 끝물이다라는 자, 이런 위험성이 있죠. 사실 동방은 다중바닥을 잘 그린 좋은 주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최저점인 1,100원, 1,100원을 기준으로 고가인 13,000원, 14배 간 거죠. 14배. 자,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1,300원에서 14,000원. 이때가 13,000원에 10배. 보통 주식들이 20배, 30배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소형주나 이런 경우에 10배 정도, 1000% 정도 간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 정도면 10배 많이 올라간 거죠. 물론, 3월 11일 정도 되는데, 이 쿠팡이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이 친구가 붕 떠서 다시 한번 정고점 찍을 수도 있고, 돌파하고 안착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모든 이슈가 끝나서 만약에 한 번 더 날아갔다 이 친구가 정고점 맞고 음봉으로 길게 떨어지고,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실적으로 엄청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또 시세가 완전히 끝나고 제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해야 되고 금방 현대바이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주식을 내가 만약에 이런 데 사가지고 장기로다가 몇 달간 들고 있는 이런 형태의 주식이 아니라 또 중간에서 이슈를 관련해서 일봉에서 이런 데 잘 잡아서 수용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이런 데서 순간 급하게 욕심을 내서 쫓아갈 거면 철저하게 대응하고 긴장하셔야 돼요. 맘 편하게 있을 수는 없죠. 왜냐면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시기를 잘 보면 중요한 변곡점들을 다 뚫고 나가죠. 자, 주식은 이 변곡점에 대한 배신을 잘 안 하는데 일종의 변곡점에게 매물대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5일동 평균선이라는 게 올라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옆으로 갔을 때가 긴 횡보 구간인데 이 긴 횡보 구간을 돌파 안착했을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내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이날 2월 4일 날 돌파했고 2월 6일, 2월 5일 날 꼬리 달고 끝났지만 어쨌거나 잘 지켜졌죠.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오지만 않으면 된다고 제가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쭉쭉 올라가죠. 자, 두 번째 변곡점이 또 생겼죠. 이 자리가 됩니다. 근데 이 자리는 저항선이기도 해요. 지지선이기도 하지만 저항선.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말로 동방이 모든 이슈가 다 나오고 모든 소문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난 더 날아갈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거드린 이 자리, 요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고 더 날아가야 돼요. 자, 이때 상황은 똑같은 거죠.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고 쭉 날아갔듯이 지금 꼬리가 딱 끝에 있죠. 돌파, 안착하고 날아가야 비로소 다시 한번 3차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동방은 달 돌파하고 안착하고 나갔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다면 이 친구는 여기서 시세를 아마 꺾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못 뚫고 있죠. 여기서 뚫어주고 안착하면 날아가는 거지만 제가 대형 영역이라고 했죠. 못 뚫어주면 이렇게 다시 한번 꺾입니다. 그러면서 21선을 딛고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 점제 여부는 거꾸로 이 지금까지 저항선이었던 이 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밀릴수록 더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자, 이 친구는 여기서 변곡점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는 순간 1월 28일도 못 뚫었고 2월 1일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뚫었죠. 그런 식으로 이 자리가 새로운 이제 저항선이 됐죠. 자, 이 자리를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방이 옆으로 갔듯이 이격을 줄여놓고 21선 만나고 돌파 안착해 놓으면 똑같은 형태로다가 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월봉에서 높은 걸 감안해서 1,100원짜리가 1,180원짜리가 13,000원까지 14,000원 그쪽까지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일봉에서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특히 황금일선이 21선 이탈했을 경우에는 철저히 경계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을 제가 주봉에서 한다고 그랬죠. 진짜 잘 올라간 주식은 절대 주봉 5선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윙에서 들고 갈 때도 이렇게 5선 근처에 사는 게 제일 좋고 저번 주에 기가 막히게 5선 잘 지켜줬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고점인 걸 감안하면 5선 이탈하게 되면 그러고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서 이 벽에 부딪혀서 5선 이탈하게 되면 자,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누구도 모르죠. 뭐 이 친구가
지금 14,000원 끝났지만 2만 원 갈지 3만 원 갈지 우린 절대 모릅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영역이죠. 깨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고요. 뚫어줘야 될 자리는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뚫어주고 안착해야 큰 상승 이어지고 깨지 않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 금방 거드린 일봉에서 이 병점을 뚫고 안착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친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지, 또 깨야 될 자리를 깨면 위험해지고 21선까지 이탈하면 그때는 위험하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그 손절 순간이 제일 빠른 손절 순간이에요. 항상 계획을 짜고 주식을 진입해야 되고, 그러고 어디가 저항대가 있고 어디가 지지선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만 해도 사실은 큰 손실은 안 봐요. 자, 이상 동방하고 현대바이오가 살펴봤고요.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